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 속에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7월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했죠? 얼굴에 대해서 했어요. 나의 얼굴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나는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본다고요? 네, 상대편이 저를 봅니다. 그래서 아예 난 안 보니까 뭐 여자들 대충 뭐 나가도 괜찮아 이러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예의에 맞는 화장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남을 위한 배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가 어떤 옷차림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7월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안교생의 품격 중에서 전화응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화 많이 하시죠. 방문 전화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하래요. 한 가지는 은혜 가운데서 하래요. 또 한 가지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하라는 뜻이고요. 소금은 우리가 고대에는 소금이 너무 귀중해서 작은 금이라고 하기까지 소금의 귀중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하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음식을 잘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음식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뭘까요?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을 찾아봤더니 소금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말을 할 때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겐같이 하라. 그래서 소금은 재치, 기지,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로 새긴 은쟁반. 은쟁반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예, 과거에는 은쟁반이 세공품이었어요. 그랬는데 은으로 만든 쟁반에다가 그 은쟁반도 귀한데 거기다 무엇을 그렸대요? 금사과를 그렸대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쟁반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상황에 꼭 필요한, 또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직접 대화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몸짓,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화를 할 때는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82%를 좌우한대요. 여보세요. 기분 안 좋구나. 우울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에는 조금 더 톤을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솔 정도의 톤으로. 그래야 저 사람이 기분 좋구나. 아주 맑음의 느낌, 기분을 갖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전화 대화에서는 82%를 좌우하고요. 그 사용의 언어는 전달 언어는 18%밖에 그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는 모든 단체, 병원에 가서도 은행에 가서도 AS 센터에 가서도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요, 전화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첫 단어, 우리은행에 이렇게 전화하면요, 우리나라 우리은행입니다 이렇게 멘트하는데 아세요? AS 센터에 딱 앉으면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한번 유념하고 보세요. 밑에 보면은 그 코팅된 한 장의 종이가 싹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오면 이렇게 매뉴얼에 맞춰서 대응해야겠구나. 첫 단어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가실 때 뭐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더 도와드릴 거는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훈련된 매뉴얼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 전화를 응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 이웃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이런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니까 병원이나 교육원, 은행 이런 데서는요 신호음이 3번 이내 받는 것들이 매뉴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수신을 만약에 늦게 하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어린이집에도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따라 저 선생님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에 만약에 전화할 일이 있으시면 그 매뉴얼 첫 멘트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반갑습니다. 원장 한미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교직원이 많으니까 누구를 바꿀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받아도 원장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면 이제 그 업무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또 대신 받았을 때는 반갑습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 누구를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걸기 전에 이런 계획들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수립을 해보래요. 용건,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떤 용건을 갖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말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막 엉뚱한 얘기하다 끊고 아참 정말 중요한 얘기를 못했어 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전화 내용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전화를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성명이라든가 특성이나 소속 등을 확인해 두면 너무 좋겠죠. 이 집사님의 남편의 이름은 뭐고 자녀의 이름은 뭐고 아 맞아 그분이 어디를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셨지 어떤 일을 하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념하고 전화를 하시면 더 친밀감 있게 전화를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건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잘 얘기하고 전화기 푹 끊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분 되게 나빠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 딱 끊어지는 그거 너무 싫어갖고 저도 언제부턴가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끊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음을 듣기 싫어서. 그런데 저도 요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고요하게 놔야겠다. 아니면 내가 용건이 있어서 했을 때는 먼저 전화 끊으시면 저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공손한 마음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의 기본 자세는요.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에도 미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중한 말투 또 상대방의 존중한 의미를 담아서 그 목소리에 담아서 전화를 하면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비록 어리게 들리더라도 첫 대면에는 꼭 존댓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볼 때는 중간에 툭 끊고 가도 맥락상 얼굴 표정과 우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전화 응대에 있어서는 말을 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불평이나 불만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침착하게 응대하고 상대방의 결점이 있더라도 말꼬리를 잡지 않는 것. 그거는 일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그랬잖아. 너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런 거 다 말꼬리죠. 말꼬리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약속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번호를 서로 교환했다거나
금액에 대한 거라든가 수량,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은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상대가 잘 알아들었는지 소통이 잘 됐는지 마무리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7월 23일 안식일 10시에 교회에서 만나는 것으로 얘기했지 우리 그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번 주 안식일 2시에 맨발 걷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우리 잊지 말고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의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된다고 해요. 다음 주 화요일 26일 오후 8시에 제자훈련 하기로 했지요. 너무 기대되네요. 우리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번호, 금액, 수량, 일시, 장소는요. 잘못하면 이게 수화기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라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신 분이 꼭 상대방이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매끄럽게 해주는 쿠션 화법이에요. 쿠션.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니면 실례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괜찮으시면, 이런 단어를 좀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정중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가 잘 안 될 때 죄송합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네요. 다시 한번 전화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다고 그러고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면은 좀 쌀쌀맞아 보이잖아요. 실례지만 어느 분 되시는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신데요? 이렇게 맞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통화 중인데요. 지금요. 이러지 말고 지금 통화 중입니다만 연락처 주시면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셨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요. 조금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게 좋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10시까지 할게요 했는데 10시 10분 되면 막 화나지 않아요? 근데 10시 30분까지 할게요 그랬는데 10시 10분에 끝났어요. 그러면 20분 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가 조금 더 빨리 되어지면 일이 좀 빨리 되어졌다고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고요. 지금 그 사람 자리에 없는데요. 연락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어요. 메모 남겨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게 좋대요. 또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라고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화벨이 조금 늦게까지 울렸을 때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응대 우리 성도 간에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특별히 마무리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궁금한 상황은 없으신가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시면 훨씬 더 대화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건데요. 우리 전화 되게 많이 하시죠. 또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럴 때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우리가 좀 응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한다? 솔 정도로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띄워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하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에도 미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웃으면서 응대를 하시면 훨씬 성도 간에도 또 새로운 새신자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메이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